안녕하세요. 글쓰기 07강.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글쓰기 전 알아둬서 나쁘지 않은 팁 3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우선 옹달샘에서 표주박으로 물을 퍼내듯 글을 쓰라는 그런 기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옹달샘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분이 물을 퍼내 갈무리하지 않으면 아까운 물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또 역으로 솟는 샘물의 양이 많지 않은데 마구마구 퍼내다 보면 구정물이 일게 되지요. 따라서 자기 역량껏 쓰되 무엇보다도 꾸준히 때되면 밥을 먹듯이 글을 쓰는 게 좋다, 이런 말이죠. 글을 쓴다고 해서 꼭 시를 쓰고 시를 짓고 소설을 쓰고 수필을 쓰고 그런 것만 꼭 글을 쓰는 건 아니지요. 일기를 쓰는 것도 글을 쓰는 거고, 책을 읽고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독후감을 쓰는 것도 글을 쓰는 거지요. 편지를 쓰는 것도 글을 쓰는 거고요. 어, 일기를 쓰는데 꼭 뭐 그날 있었던 일만을 쓰다 보면은 쓸 게 없어요. 그런 때는 이제 자기에게 한번 글을 써봅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쓰듯이 글을 쓰는 것도 좋겠지요. 뭐 그런 식으로 일기를 쓰는 것도 글 쓰는 거죠. 다만 이제 자기 역량껏 쓰라는 거죠. 너무 막 하고 써서 온라인 같은 데다 올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데 올리고 여기저기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좀 구정물이 된다고 할까요? 글이 좀 글답지 않아서 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역량껏, 그 대신 또 글맥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글맥이 있는데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 쓸 이야기가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은 글맥이 충분하다고 그러죠. 또 정서적으로, 또 감상적으로 이렇게 또는 추상성 같은 게 많은 이런 분들이 글맥이 좋다고 그러죠. 그 글맥을 캐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글을 쓰는 건데, 역량껏 쓰되 꾸준히 쓰라는 거죠. 마치 밥을 먹듯이. 밥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프지요. 글을 안 쓰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들어 습관화 시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길가에 있는 감나무가 몽둥이를 맞는 것은 감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점.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글을 써서 합평을 하거나 온라인상에 게재하거나 또는 책을 내게 되면 누군가가 글이 영 시원치 않다든가 더 습작을 하고 나서 발표하는 등 심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심할 경우에는 술에 곤드레가 되어 발가락에 볼펜을 꽂고 써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말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듣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고맙다고 굽신 인사를 해야 합니다. 글을 비판하는 사람은 글을 읽었다는 것으로 읽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막상 읽지 않은 사람은 재미있었다느니 감동적이었다느니 이빨림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영국의 서머터 모음이라는 분이 서머터 모음이라는 분이 그 정원사가 나오는데 아주 재미있게 책 읽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읽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와서 이게 서서 이제 솔직하게 말아봐라. 실제로 내 책을 읽었냐 그러니까 아니요, 사서 읽으려고 지금 예, 밥 먹고 있고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런 게 읽지 않은 사람은 되게 호평을 해요. 아, 재밌었다. 잘 읽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읽은 사람들은 다 재밌는데 어느 부분
아니면 주인공 이야기가 좀 어떻다든지, 에, 시로 말을 갖다면은 어떻게 뭐 운율 같은 게 좀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읽는데 혀가 잘 말리고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말을 듣는 건 제대로 읽었구나, 그때는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라는 거죠. 문해글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완벽해, 이보다 잘 쓸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밧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글을 쓰고 나면 자기가 쓴 글에 대해 불만이 많기 마련이고, 이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죠. 또 그런 부족함을 느낌으로써 더 좋은 글을 기대할 수 있겠는 거고요. 자기 발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기 글에 대해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어 누군가가 좀 비판을 하면 아비 죽인 원수 대하듯 화를 내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두고 밧줄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중에 지나고 나서도 그때 잘 썼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쓰고 나서 부족한 것 같다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 또 부족한 것 같다고 한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글이 어때서 하면서 화를 내고, 그래서 그 원고를 갖다 이렇게 착착 씌어서 뿌리는 분들도 있고, 또 읽어서 비판하는 사람하고 원수지간이 돼서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지나친 말로 그런 사람들은 옥상으로 밧줄 들고 올라가라 그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구나 글을 쓰고 나면 자기가 그 쓴 글에 대해서 불만이 많게 마련이고 이게 정상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좀 좋지 않은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왕 말 나온 김에 덧붙일 건데, 우리나라 중저가정을 따질 때 흔히들 강 아래 살고 아파트 평수가 어떻고 자동차가 몇 cc 이상이고 어쩌고 등으로 등등 돈으로 환산해 규정하는 말을 많이 듣는다. 재산, 돈 이런 걸로 규정하는 거죠. 그러나 중저가정의 기준을 얘기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집에 서재가 있는가가 하나이고, 서재가 있으면 이제 하나는 완성된 거죠. 두 번째는 남에게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 하나 이상 있는가, 자기 가정에서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출간한 책 한 권쯤 가지고 있는가를 저는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석사 논문 이상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책이니까, 또 국립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책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그 책은 문해물 외에 전문서 자료도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전 촬영이 취미라면 그간 출사한 사진들을 선별하여 싣고 그 사진 밑에 죄송합니다. 사진 밑에 시라든가 여행담, 감상문 같은 산문을 싣는 것도 좋고, 또는 육아일기도 좋겠고 고적 탐사라든가 성지술 얘기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갖는다면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하면 자기가 쓴 책이 소개될 때 그 기쁨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요. 또 새로운 사람과 만날 때 흔해 터진 명함을 주어봤자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마련인데, 그때 내 차용근을 이렇게 사인해 준다면 주는 나도 좀 떳떳하고 받는 분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되겠죠. 그런 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죠.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전에 밖에 좀 쌀쌀한데 걸었다 왔더니 기침이 2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